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성담리 근말엔 최선팔국창 의식어 성공리 서당골에 안좋은 성상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이려다 오르야 내려 구멍문에 너해바다가 줄러. 근데 이때 이두삼은 그다음 인생 정지를 찍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영조 4년 이제 무신날이 2인전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바로 옆에 고을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경문을 입수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보내고 했는데 그것을 위에 이런 아주 해괴한 경문 이런 게 오면 바로 중앙으로 직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베껴가지고 직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상황을 직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원래 경문에 대원수 암흑이라고 되어 있는 그 경문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대원수 암흑이라고. 뭐 역적 암흑, 뭐 흉적 암흑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베껴서 적을 때 대원수 암흑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역적 앞에 대원수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 사람을 아주 효수형에 처하게 여기에 근무하다가 효수형에 처하게 바로 옆에 저기 수영에서 효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글자 세 글자 잘못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대원수 그거 잘못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크게 뭐 여기서 결성 현금이 있으면서 잘못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원통하게 죽은 것 같죠? 그래서 그런지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결석에서는 결석 주민들이 그 이두삼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게 이제 그걸 그러니까 후대인들이 동정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당을 세워가지고 결석의 백성들이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근데 원래 워낙 억울하게 죽으면 우리가 후대인들이 그분들을 잘 모셔야 돼요. 이제 채용 장군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뭐 특히 이제 무당이나 이런 쪽에서 무속계통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원한을 풀어줄 겸 신으로 많이 모시죠. 홍성의 그 월산이 그 무당들 대회를 해요. 아, 예. 지금도 아주 그가 기바들로 많이 온다. 유명한 무당 축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들 손자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계속 호소하는 상송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유명한 뭐 학자 문정국 이재 같은 그 글에서도 결성현감 이두삼은 천하에서 가장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원운동을 계속 후손들이 했지만 끝내 신은 이제 못했어요. 조선 왕조에서. 그래서 제가 고가리 이두삼을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후손들이 신원운동을 했던 후손들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조정에 논의가 있지만 뭐 처벌은 하지 않고 풀어줬는데 신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21세기 지금이라도 이두삼의 신원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저 남의 집 재산을 갖다 뺏어가지고 그냥 나라가 어려운데 너도 좀 돈 내놔. 근데 못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돌들 데려가가지고 뺏어가지고 갖다가 한다는 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처벌 받았죠. 아니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남의 재산을 갖다가 고관을 강제로 열게 해서 쌀을 실어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조선시대가 그렇게 아주 뭐 횡포 잘못하면 그다음 권력만 있으면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의 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권력자도 그한테 처벌받는 게 조선 왕조입니다. 여기 영조도 그렇지 이 말단 관리를 하더라도 평범한 백성과는 다르니
뭐 개인의 재산을 아끼지 말고 진율할 자본에 보태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현재 정리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뭐 유학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해가지고 이제 양쪽 다 이제 그러다 이제 처벌을 한 거죠. 부활을 잘 써야 되니까. 그죠? 억울하게 이두삼이 그렇게 죽은 효시당하면서 이제 바로 그 이두삼의 후임 이춘이 결정이 됐는데 이춘이는 이제 그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제 결석임금에 임명한 게 아니고 임금이 급히 이제 그 후임자를 구두로 이렇게 누구를 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 이춘입니다. 이춘이라는 이 사람은 이 영조가 이제 이두삼 후임을 보내면서 그 왕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그 관직자가 수천 명이에요. 그 수천 명을 왕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을 결성현감으로 결성현감이 아주 낮은 분이잖아요. 중립분 임명을 하고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은 어떤 인물인가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새 결성현감 이춘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의정이 이광자였는데 이 이광자 영의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체구가 작고 수염이 많으며 사람됨이 무척이 야무집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무진 이춘도 제 7월 27일에 감사의 장례를 첨부한 형제 규모과 관련해서 의금부가 나장을 보내서 결성위원회에서 잡아갑니다. 그럼 여기 그 사또를 여기 사또 있는데 그냥 낮에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임수에 그렇죠. 임수에 있는데 뭔가 죄를 범한 게 있으면 의금부에서 나장을 보내가지고 잡아옵니다. 야, 그걸 창피하지 않나? 목이 막 달아나 바로 앞에 저기 결성현감은 목이 달아났는데요. 그 뭐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선시대 때 지방고을 수령이 우리가 뭐 보통 백성이 생각하면 뭐 저기 큰 권력을 갖고 막 휘두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그 수령으로서 현감으로서 이 업무를 보지 않으면 이러면 이 시기에 계속 그러니까 그 영조 초부터 이 시기에 계속 이렇게 그 이후까지 계속 이렇게 파직당하는 또 처벌당하는 임기를 못 채우는 수령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춘 후임이 박민구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지방 수령에 이제 변슬에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이 신분의 하자가 없는지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그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데 서경. 사관원에서는 서경이 이루어졌는데 사원부에서는 한 2달이 넘도록 그러니까 이 사원부에 근무하고 있는 그들이 서경을 하려면 인원이 갖춰져야 되는데 몇 명 이상 그게 갖춰져 있지 못해가지고 2달이 넘도록 이 서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원부.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검증인 거죠. 요즘 같으면 신원조회인 거죠. 신원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2달이 넘도록 그러다 2달 반 만에 겨우 이제 그 변성현감으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제 박민구가 이제 49살이에요. 변성현감. 이분들 다 그 과거에 급제한 분들이에요. 문과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했다고 해서 그냥 막 다 높은 교수를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삼정승도 되고 육조판수도 되고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극히 일부고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뭐 합격했다고 다 출세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지 이 시기. 그러니까 뭐 몇십 년이 되도록 이제 그 지방 하급 관직 생활을 하는 거죠. 49살에 이제 여기 왔는데 이 양반도 결국은 나중에 대동민 납부 문제 때문에 그 대동민을 고을에서 이제 백성들이 꾸어졌다가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자를 쳐서 받아들이고 하면서 참고 이제 그 곳간을 운영을 하는 건데 관리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대동민 일기를 중앙으로 이제 걷어들인 걸 올려 보내야 되는데 아마 허위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중앙으로 배에다 실어서 올려 보냈다고 했는데 안 보냈던 거야.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양반도 의금부에서 잡아갑니다. 언론통당 이제 유명이 언론통당이었어요. 언론통당. 자,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결성연감 박민구를 1군부로 잡아 신문하기로 한 날인 영주년 1월 18일에 손경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성현감으로 제수가 됐습니다. 이분은 아까 22살의 생원 진사 양시 합격을 얘기했는데 이 손경익의 경우에는 24살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24살. 대단한 거죠? 24살. 소년 급제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38명의 합격자 중에 병빨 18. 그러니까 제일 꼴찌로 합격이 됐어요. 왜 꼴찌로 합격했느냐? 나는 이 사람이 성적이 꼴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양반은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서자도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 봐요. 특히 이제 서울 허통이 이루어지면서 하긴 그 동롱 김가진 선생 있잖아요. 거기도 안동 부사의 서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서자인데 영주, 특히 영주가 서자 아닙니까? 그림이 그냥 그러니까 그 영주 어머니가 아버지는 이제 숙종인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무술이 동이? 드라마에서 동이로 나오는 그 무술이 아들이 영주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본부인 아들인 경종이 일직왕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제 그 영주가 동생이거든요.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영주가 왕명을 했죠. 그러니 영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정에 있는 신료들은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이죠. 뭐 사관으로 와 있는 사람, 한두 명 빼고는 다 그냥 나이가 많은 굉장한 집안의 가문들일 거예요. 이제 궁중에 왕 앞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정무를 논의하는 사람은 그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이제 신분에 뭐 하자가 전혀 없는 쟁쟁한 인물들, 실력도 쟁쟁한 인물들이죠. 그들이 와서 쫙 있는데 자기는 이제 무술이 아들이에요. 나이도 이제 젊고. 그러면 영주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한번 추체험을 해보시죠.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중에 신료들끼리 나가가지고 대신들 주사들끼리 뒤에서 수덕수덕 하지 않을까요? 무술이 아들이 뭘 한다고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 해도 들통나면 그걸 뭐 끔짝 맞으면 자기들끼리는 그럼 불충한 원사를 어떻게 어쨌든 왕에 대해서 어쨌든 그 영주는 근데 영주는 오래 살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근신을 할 수가 없어요. 조심을 해야 돼요. 몸을. 그 영조 부인이 마지막 부인이 여기 저 한 달이 있잖아요. 햄이 거기에요. 그 햄이에 가면 그 한씨 저 김씨들 있잖아요. 정순왕 경주 김씨. 거기가 처갓집이에요.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영주가. 그러니까 영주가 소식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소식을 하고 소찬 소식을 하고 그리고 기름진 걸 안 먹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왕을 하면서도 그렇게 오래 장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영주는 자기의 신분적 한계, 하자 이것을 드러내서 안 되죠. 나타내서 안 되죠. 그 신분에서 그럴 때는 더더욱 열심히 경연도 하고 이러면서 정치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서자가요 여기 그 가보개혁이라는 거 있죠. 예. 가보개혁을 한 사람이 이제 동롱 김가진 선생인데 그분이 그 안동 부사의 서자였어요. 예. 그제 실무 책임자가 유길준이거든요. 서희교문 덕수인데 이 서자들이 그렇게 득세를 했구나. 아니 득세라기보다는 어쨌든 조선시대 500년이 아닙니까? 500년. 그렇죠. 말년에 그게 저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게 어디에 나와요? 홍길동전에 나오잖아. 근데 그 홍길동전 나오면 16세기에 허균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물이 그러니까 그 조선 전기 16세기 말하고 이게 이 18세기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500년이 그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쨌든 서울 어통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서자도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인재인데도 급제는 시켰지만 석차를 꼴등으로 급제시키고 이제 문과급제했는데 서자였기 때문에 꼴등으로 다 집어넣구나.
어쨌든 거기에는 그 설명은 없어요. 이건 제가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24살짜리가 급제를 했는데 야 천재죠 천재. 24살이면 이거 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벼슬을 할 때 벼슬이 나가지고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서자라는 건 항상 꼬리표로 따라다녔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 이제 요직을 못 가요. 이제 지방 수령, 작은 고래 수령 이런 걸 이제 전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흥양연감으로 이렇게 재임 중에서 포평을 중을 받았는데 되게 중을 받으면 쉽게 채차를 안 시키거든요. 중을 받았으면 조정에서 현감이 중을 받으면 원래 채차하는 일이 없음에도 채차된다고 언급되고 있어요. 이 포표면서 중을 받는 게요 인사 고가를 해가지고 네. 그 깎는 거예요. 깎아서 중. 이제 상중하가 상중하. 있는데 되게 하를 받으면 당장 아웃되죠. 파직되는데 중을 받으면 한 번 중 갖고는 파직을 안 시키는데 파직당해요. 그런데 이제 이 실록에 거기에 대해서 중을 받으면 쉽게 파직 안 하는데 파직했다라고 이렇게 실려 있는 걸 보면 서자기 때문에 파직 당한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이 24살에 문과에 급제했는데 소년 급제죠. 그런데 52살에 결성현감이 제수돼요. 결성현감이 종육품 아주 30단계에서 밑에서부터 7단계 품계라고 했잖아요. 아주 낮은 품계잖아요. 그런데 24살에 급제했으니까 52이니까 28년 동안 벼슬살이를 했는데 결성현감이야. 그러니까 참 서자의 설움이 있는 거죠. 서울 호통에 하고 뭐 과거 급제를 해도 그러니까 김가진 선생은 안동김 씨라서 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결성현감에 제수돼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영주하고 아련을 하고 영주가 이게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13쪽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 쭉 보면 이게 이제 승정원 실리는 얘기예요. 왕이 이렇게 부르니까 손경이 나와서 엎드리니까 직명과 성명을 말하라. 그러니까 손경이 신은 결성현감 손경이입니다. 이력을 말하라. 임진년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관의 직임을 맡았어요. 보세요. 24살에 문과에 급제했으면 교서관에 가서 교정만 보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승문원으로 가야지. 근데 소녀니까 교서관에 보냈겠지. 상은 찰방, 기장 현감, 평택 현감, 흥양 현감을 거쳐 현재 본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감, 종류품 벼슬이잖아요. 그것만 전전하는 거야. 7사를 말하. 이제 수령 7사인 거죠. 호구정 학교 하는 수령 7사를 외웠죠. 소회를 말하라. 폐다를 거듭 들었지만 이제 이게 결성현 폐다를 거듭 앞에도 말씀드린 계속 결성현감 파직당했잖아요. 소외라는 게 네 생각을 말하는 생각,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폐단을 거듭 들었지만 이게 이제 결성현감에 대한 결성현에 대한 고을 얘기겠죠. 아직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려간 뒤에 도신은 이제 감사죠. 도신을 만나 의논하여 장기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선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그렇게 하라. 그다음에 별유하기 청합니다. 별유 가서 뭘 해라.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임금이 명령을 이렇게 유지를 정부 옆에서 읽어주고 승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결성했다. 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임한 천재였던 손경익의 결성현감 근무성적은 어땠을까? 그의 12월의 포평 단자에 의하면 결성현감 손경익에 대해서 수령이 뭐라고 했느냐? 수리호 병통이 되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술을 좋아했나 봐요. 수리호 병통이 되어 52살에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중구에 두었어요. 상중 하중에 중.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하구에 두어야 했는데 중구에 두었다고 탄핵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출됩니다. 이게 홍성이에요. 여기 저 임두기 장군 요 있잖아요. 그 임두기 장군의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임식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게 술 때문에 파생을 당하고 욕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그 끝에 문장은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건데요. 24살에 문과에 급제한 뛰어난 인재였지만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에 얽매여 말단 수령인 현감으로만 전전했으니 어찌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다.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좋아하세요? 아니 술이 아니라 이제 시 같은 것도 많이 이 사람 문집도 있을 것 같은데 시 같은 거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저도 뭐 찾아보면 네, 이런 사람들은 시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정을 파악하려면 지금 이제 선생님은 이제 관증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보고 싶다, 아니면 뭐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 논문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할 땐 이분의 시문을 보면 돼요. 그 시 속에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아, 내가 기분이 나쁘고 또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선비들이 글로서는 그걸 못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성을 좋아한다. 그래도 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시로서 남겨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시를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DNA를 저는 이제 타고났다고 보는데 천재죠, 이분의 천재. 아버지가 이제 손만웅, 경주손 씨예요. 손만웅인데 그 손만웅은 27살 때 사마시에 입격을 했는데 그 해에 사마시에 입격한 그 해에 10년시에서도 을과 1위로 급제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4등, 3명 중에 그 아버지가 4등을 급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7살에 문과에 급제를 된 거예요. 급제. 그러니까 이제 손경이는 그 서자한테 그 DNA를 타고 났어요. 적자는 안 나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마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맺어진 인연은 뭐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손만웅이가 이러한 대단한 인재인 손만웅이가 자기가 고른 여자라고 한다면 아마 예쁜 여자를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손경익도 잘하지 않았을까 이놈이. 근데 그건 그러니까 예. 주위에 뭐 술도 꼬이고 여자도 꼬이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런 생각이 그 임식이라는 분도 열심히 거기 그 명종 때 그 저쪽 북쪽에 그쪽에 가서 부사를 하는데 거기서 술 때문에 이제 술하고 그때 금주령이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금주령 내렸을 때 술 마시는 그 아마 이분도 그랬을 수 있네. 서로 술이 금주령 안 내렸을 때 술 많이 마시면 이런 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직에 근무하면서 이제 술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옛날에 한 30대 때 그때 이제 그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공무원들을 만나면 그때만 해도 점심시간에는 우리 반주 한 잔씩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취해서 그냥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죠. 면석이들도 어디 어디입니까 동네 이렇게 출장 나가면 되게 술부터 한잔 얻어 마시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그랬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마지막 그 맨 마지막 문장에 보실래요? 술이 혹 병통이 되어라고 평가하고 해서 다르고 이주 혹 위병 위모. 예, 그게 이제 예. 평가를 하는 거딱 대본 예. 그렇게 되는 거. 술로서 혹 그 병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제목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포표 반대 포표를 했다는 것 같아요. 관찰사 포표가 잘 돼. 근데 술을 참 술이 예, 어쨌든 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음주운전했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이게 금주 기간 동안에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아니 이건 금주 기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요. 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요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시를 봐야 돼요. 그 시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딱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시는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 퇴계 선생도 그 자기 딸이 시집 며느리인가 와가지고 청송가보도 있잖아요.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지 않습니까? 며느리 불쌍한데 어떻게 해요? 사대부 집안에서 여자가 재갈 못하니까 그걸 시로서 쓰고 본다고. 이 사람은 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이 성경 여러 시 가지 없으니까 아니 있죠. 찾아 찾아봐야 돼 있죠. 찾아봐 주세요. 그 김기 선생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 이런 거 잘 찾아. 혹시 아마 문집을 내지 않았으면 그 집안에 이렇게 가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 이 사람 친구가 있으면 친구하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면 꼭 2장을 만들어요. 하나 보내고 하나 보관을.
예,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뭐 더 많은 저기를 준비하려고 뭐 10명 이상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아니 이건 충분합니다. 이거. 7분을 이렇게 하면 정리를 했는데 한 분을 제일 처음에 한 분을 빼고 나머지 6분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수렴을 온 사람들인데 다 파죽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수렴하기가 아니라 이 관직 생활이 쉽지 않아요. 결성이 이게 터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건 네.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좋아하는데요. 여기 결성에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구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굿하니까는 가지 마시고 보세요. 그 굿하는 거지 뭐. 예, 2, 2, 3을 네, 이렇게 이게- 신호를 하는 이게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비정상적인 짓을 해 요즘에 참 예, 혹시, 그게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다는 이 수령 때 학교는 여기 있고 권리를 보느라고 못 들었어요. 집에 가서 다시 이거 열심히 들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아, 예, 2, 2, 3이 그때 이제 2인자의 난이 일어났는데요. 그 영주 4년에 일어난 무신년이에요. 갑자 을축하여서 그걸 이제 무신년이라 무신난이라고 하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그 이제 여파가 벌리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흉악한 어떤 그 괴사가 하나 그 옆에 보고를 해서 이제 이쪽에 보냈는데 그럼 이제 그걸 받은 즉시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되죠. 이두삼이 그 이제 요즘에 복사가 되는 아이니까 그 시간 이제 베끼잖아요. 베껴서 막 항소를 해서 급부를 해서 보내는데 거기다가 대원수와 함께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난리가 반역이 모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찌라시를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찌라시를 갖다가 그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때 역적 2인자가 보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역적 2인자가 뭐 대원수를 칭하고 뭐 했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찌라시에는 네. 대원수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끼리 네. 표를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대원수라고 베낀 그 거예요. 써서 그때는 그러면 그 저기 그게 조정이 올라온 거야. 완전 큰 신뢰인 거죠. 그 신뢰 정도가 아니죠. 그 이놈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흉적을 대원수라고 호칭했으니까. 그래서 효수 때 옛날에는 이 사문에서도요. 사문에서도 사형제간에도 뭐 이렇게 딱 사형 이렇게 했을 때 파문당했으면은 걔가 어떻게 사형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어를 보면 아는데 논어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이게 다 이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호칭 수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문장을 그 이름을 기록할 때는 공자님이 이름을 부를 때는 명을 써요. 이름. 임금이나 이제 스승이나 아버지가 할 때는 이름을 부르는데 친구들끼리는 자를 씁니다. 자. 근데 논어에 보면은 자를 써야 되는데 명을 쓴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외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호칭 수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임소민 선생님이 있으면은 선자 진자를 못 쓰는 거예요. 임소민 선생이 자가 있으면 자를 써야 돼. 근데 제가 자꾸 자를 안 쓰고 임소민 그러면 임소민 선생을 외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붕괴할 일이죠. 이건 아주 큰 잘못이에요. 이거 보드 호칭 수법에서. 근데 이게 이제 대원수라 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선생님은 좀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안타깝다 그러는데 뭐 법대로 하는 거지 뭐. 법과 정의, 요새 공정과 정의로 해야 된다. 그 이재가 대학자도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이제도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을 주민들은 여기 그 사당을 세워놓고 이주삼 사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대요. 여기도 거기 계속 고을 그 형택임 씨 임식 선생도 거기도 한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김여명현 때 그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세요. 사약을 받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관직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유명을 하고 죽는데 다 똑같아요 이게. 반죽에 있으면 팔이 났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관직 조선시대 관리들이 왜 관직에 나갔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과거를 보고 관직에 나갔을까요? 왜냐하면 선비들은 직업이 없어요. 사농공상인데 농공상은 직업이 있어요. 그럼 사는 직업이 뭐냐? 사는 뜻을 키우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도를 키우는 거야. 근데 도를 실현하려면 정치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비들에게 있어서 정치계는 도를 실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도를 실현하지 않는 선비는 선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의 선비들이 출사를 안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처사도 출사를 해야 돼. 이게 무서운 거야. 출사를 하는데 또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탁 내리치고. 이게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그리고 나는 저기 첩으로 들어가거나 뭐 후실로 들어가거나 자식을 낳지 말았어요. 에이, 아까 아니죠. 보면서 세상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사람 고시를 못할 바에는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아 현강까지 했는데 왜 사람 무시를 못해? 아, 근데 얼마나 슬퍼요. 그게 자기가 천재니까 정말 특출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그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근데요. 만약에 특실로 들어가잖아. 그럼 너 열마지를 줘. 그리고 그 집 친정 식구 먹고 살지. 본인도 먹고 살아요. 나 하나 희생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멸사공공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그래도 사실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그 당시에 매우 선택받은 존재로 살고 있었던 최상의 신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니 아전 같은 것도 한번 하시죠. 아전 이제 같은 거. 다음에는 제가 아전 결성을 같은 거. 본관으로라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결성 고우의 아전에 대해서 아전은 진짜 비참할 거야. 그런데 아전도 또 일반 백성이나 천민들의 의지에서 보면 대단한 상징이죠. 그게 신분제 사회예요. 걔네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해야 종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하층 신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수탈을 통해서 그들의 사는 삶이 영위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사실 아전. 우리는 그것을 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이고 평등한 사회니까 나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참 그때 아전도 월급 요즘에- 줬어요. 대부분이 요즘 사람들은 저희 그 조선시대 역사, 과거의 역사, 전통시대 역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지배층 얘기만 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간 사람들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21세기 우리가 그런 역사를 얘기해야 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신분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그렇게 그 신분에 들어가려고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21세기의 역사는 저는 그런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양반 출신이라서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 이게 저도 그랬는데 그래도 진정한 양반은 힘든 사람 것도 불러봐 줄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양반. 그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19세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관점을 갖고 역사 공부한 건 아닌데 한 40년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한 후반기에 오면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21세기에 과거에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잘 살다 간 사람들을 우리가 칭송을 하는 역사를 하느냐. 물론 그분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칭송을 해야 되죠.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칭송을 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 교육의 대부분 차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예 관점을 두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때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21세기 이 시대의 역사 공부에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이 전혀 없으신데 한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를 제대로 많이 사는 원통해가지고 얼마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임기만 채 이 동네가 터가 아니에요. 여기 다 그런데요. 이 동네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지방 시절이 거력이 나오는 게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 용한 무당을 된다고. 네, 전부 다 자선당하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 근무를 잘 하다가도 뭐 하나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업무를 잘 하다가도 뭐 하나 잘못하면 끝나. 그렇게 철저하게 그 사실은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주의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시기에 수백 년 전의 그 시기에 당대식의 전 세계를 놓고 그 당시의 그 시간상 수평적인 비교를 했을 때 조선 왕조 사회의 운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법치주의다. 그래서 법과 그 어떤 그 근거에 입각한 나라 경영을 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사실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지속됩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말기에 망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망하기 전에 400년 이상 조선 왕조는 유지했거든요. 그게 이렇게 형편없이 나라를 경영해서는 유지가 될 수 없었죠. 조선 말기에는 어쨌든 그 시기에 지식인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19세기, 20세기 초에 망했죠. 현재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반민조상 삼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18세기 그 이전에 400년의 조선 왕조가 지속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그 통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뭔가 그 지켜야 될 길을 지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었다라고도 보시면. 오늘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밌습니다. 늘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결성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위에 있는 분들 그 관료 관직에 있는 수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그 수령을 보좌했던 중인 계층들 그 아전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서민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또 몇 주간에 걸쳐 몇 달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선생님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 고마움을 표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오화 절시고 아라리가 났네. 아예 왔다라요 성동원에 왔네. 이종산도 성당무 우파를 벌리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와 절시고 아라리가